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은하입니다. 도희입니다. 네, 유주입니다.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 예. 나요? 오늘의 주인공 유주님. 네. 인사이드 아웃과 아몬드를 매칭해 주셔서 오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로. 이 영화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못 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저 같아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 그래. 애니메이션을. 아니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한동안 일할 때 개봉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2015년 2015년에 개봉했죠. 6년 전이네요. 네. 인사이드 아웃을 선정한 이유부터 우리가 듣고 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몬드를 먼저 보고서 아몬드를 꼭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떠올랐던 게 인사이드 아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배워가는 아이의 이제 성장 스토리를 그렸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은 그냥 저는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매칭해서 얘기해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책에 이어서 영화도 유주님이 준비한 질문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 5가지의 감정들이 있어요. 이 5가지 감정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이 감정들의 성장 스토리, 결국에는 라일리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영화인데, 언니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평을 부탁드립니다. 나름의 반전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기쁨이가 주인공이고 기쁨이가 어떻게 하면 다른 감정들을 잘 이렇게 또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끌고 갈까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사실은 슬픔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나름의 반전이 있는 영화였었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잘한 거예요. 가장 제가 그때 기억에 나는 거는 빙봉이 이제 떠나지 못할 때, 벗어나지 못하고 사라질 때, 엄청 그때 울었어.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 그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봤던 이제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그때 훌쩍훌쩍 거리더라고. 모두에게 슬픔이가 찾아왔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의 반전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따뜻함과 여러 가지 좀 인상적인 스토리로 전개됐었던 영화. 근데 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보통의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를 강요하고 강조하잖아요. 해피엔딩을 항상 끌고 가야 되고, 뭐 기쁜 게 좋은 거고 행복해야 되고, 이런 거를 보통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감정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나타나는 무슨 뭐가 있었더라? 가족섬, 뭐 하키섬, 뭐 우정섬, 아이돌섬 이러면서 굉장히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아. 그런 설정이라든지 뭐 핵심 기억, 그리고 뭐 장기 기억 저장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꽤 그럴싸해가지고 드림 팩토리. 꽤 그럴싸해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발해. 핵심 기억들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누구지 아이돌 나오는 걔 이름은 따로 없고 이름 따로 없는데 상상 속의 남자친구. 상상 속의 남자친구도 되게 보 특이하지 라일리. 않아? 난 라일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계속 그 죽을 말만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죽이잖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도희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 인사이드 아웃 2015년에 극장에서 봤는데, 보면서는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남았어요. 너무 단순하고, 근데 전 디즈니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전형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 영화도 계속해서 디즈니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전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이유가 전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게, 일단 기쁨이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풀어나가는 것도, 왜 슬픔이는 뚱뚱해야 돼? 왜 저렇게 못생기고 비호감이야? 그렇게 생기면 우울할 거라는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나 전형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싫었고, 혼자 빛이 나고 있어.
그리고 제일 싫었던 거는 되게 친절하게 말하는데 엄청 잔인한 스타일이에요. 애한테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넌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줄래 그랬었어. 플리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저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되게 정상적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허용을 해주지만 가장 잔인하고 내가 가장 못 견뎌하는 그런 면들이라서 교화가 필요한가요? 서로 스스로 반성을 해봅시다. 우리도 그런 면이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근데 또 항상 기대를 해요. 저런 면을 비꼬려고 하는 건가? 비꼬지 않아요. 디즈니는. 그래서 그런 면이 너무 단순하다고 해서 저한테 크게 이렇게 울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봉에는 빙봉만 남았던 영화였어요. 사실 빙봉이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어. 빙봉만 남았고 빙봉의 그 노래는 진짜 마음 울렸어요. 저도 여기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맞아요. 나도. 그래서 그것만 기억에 남는 영화였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는 그때랑은 다른 부분을 다른 좋은 면을 많이 발견했어요. 덕분에 많이 발견을 했고 저한테는 요새 슬픔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되게 다정한 시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호평을 받았지만 누군가가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어떤 본부가 있고 헤드쿼터에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오늘 녹음한다고 4시 모였는데 다들 너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대답을 잘해야 될까? 이런 거를 나와 함께 고민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참 다정한 시선. 그렇지. 좋다 그런 면이. 그게 이번엔 새롭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 5가지의 감정이 나타나죠. 핵심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유독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인공은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누가 리뷰에 남긴 걸 보니까 기쁨이의 머리카락이 파란색인 이유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과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슬픔을 남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저도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 굳이 슬픔을 이렇게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그래 이 슬픔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겠다.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언니들은 5가지 감정 중에서 좀 인상적인 캐릭터가 있었는지 혹은 슬픔에 대한 과거에 내가 슬픔을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도 슬픔이가 가장 기억에 남기는 했어요. 5가지 감정 중에서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포인트가 그 빙봉이 리어카. 리어카라고 하니까 되게 어쨌든 그 리어카 자동차라고 합시다. 네, 자동차를 잃어버렸을 때 엄청 슬퍼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쁨이가 어떻게든 얘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좋은 기분을 계속 강요를 하는데 되지 않자 나중에 슬픔이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그래 정말 슬프겠지. 더 그 슬픔을 완전히 표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슬플 때 저는 이 기분을 빨리 좋은 기분으로 바꾸려고 하질 않고 저는 더 슬픈 기억을 떠올려요. 그래. 네. 내가 가장 슬펐을 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를 빨리 터트리고 그러고 나야 이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주변에서 나를 달래주는 사람들을 봐도 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힘내 전혀 힘나지 않아. 그래. 차라리 슬플 때 이 슬픔을 공감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게 더 저한테 위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픔이란 캐릭터가 가장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랑은 완전 반대되는 캐릭터다. 슬픔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다. 슬플 땐 더 슬픈 걸로 극복한다. 리얼 TR. 슬픔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도요. 남한테 보여주면은 그거는 나의 약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약간 교육을 받았는지. 혼자서.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공유를 하잖아요. 저는 친구한테도 그런 걸 공유하지 않거든요. 공유 좀 해주세요. 제가요. 그래서 영화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누군가와 어떤 슬픈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막 참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외로움이 싫다면서요. 그래서 외로운 걸 수도 있어.
난 가족 앞에서만 참아요. 아 정말. 가족한테는 안 들키고 싶어. 가족 앞에서는 우는데. 근데 왠지 부끄러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세고 거? 싶어 가족한테. 나약한 좀-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예, 그럴 그런가?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죠. 나는 되게 모든 사람에게 강해 보이고 싶은가 봐. 하나도 안 강해 보여. 뭐야? 잠깐만, 이유나 좀 듣고. 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버럭이들을 잘 잠재워 주세요. 아 그래 나 지금 순간 까칠이가 죄송해요. 저는 제 주변에 친구가 만약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기억 때문에 웃겨서 웃었는데 힘들어요. 만약에 예주님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전 옆에 가서 네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야? 생각해봐. 떠올려봐. 정말 그래서 친구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도인이 나의 어떠세요? 저요? 제가 그 당시에 이걸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디즈니 특히 아이들이 같이 보는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는 슬픈 부분을 잘라내는 게 좀 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어공주에서도 사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내가 안 봤지. 인어공주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삭제하는 그런 면이 좀 싫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걸 슬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엔 되게 많은 감정이 있는데 우울한 거랑 슬픈 것도 다르고 그 나한테 내가 제일 코어 감정은 어떤 연민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게 저한테 큰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운 게 아니었거든요. 슬픔과는 달라요. 근데 그런 감정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파란색 요거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그게 있어야 인생의 다양한 면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의 라일리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 그런 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아예 이런 부분을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정말 큰 기쁨이나 행복을 가기 위해선 이것도 필요해. 이 정도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이 무게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비중이 다르죠. 네, 비중이 다르죠. 근데 너도 필요해 이 정도인 근데 거죠. 아마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단순한 캐릭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도희님은 그러면 어떠세요? 그 슬픔을 대할 때? 슬픔을 그냥 표출하는 타입? 슬플 때? 슬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제일 큰 감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동정심, 연민, 공감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느낄 때 저한테 제일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게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책을 읽을 때 좋은 거나 영화를 볼 때 좋은 거나 근데 그걸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달라 그렇죠. 좀 그래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제 사랑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도 저는 이 조이 같은 그런 사랑에는 매력이 없어요. 사실 차라리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여기서 표현하자면 파란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사랑일 때 저는 되게 확 와요. 확 와요. 그리고 그거 항상 빛나고 있어요. 빛을 내지만 저런 식의 빛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었나 봐요. 네. 난 단순한 사람이니까. 저도 되게 단순해요. 전 정말 단순하다고요. 왜요? 유수님은 어떤 감정을 저는 네. 슬픔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슬픔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도 그래 내가 슬픔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추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될 것 같아. 앞으로도 여전히 슬픔은 감추지 않을까? 굳이 왜? 나랑 함께 1년만 나 살아봐. 공감하고 싶어. 나의 코 같이 살자고 지금. 우리 이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뭐 나누면 뭐 반으로 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이 슬프지 않은데 내 슬픔을 그냥 주고 싶지 않은 느낌인가 봐요. 그냥 약간 피해를 끼친다고 하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픔을 내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그런 나의 감정에 대한 밸런스 이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는 생각했어요. 보면서.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되게 약해지면은 감정이 혼자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이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나누자는 거죠.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어쨌든 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아마 라일리는 기쁨이가 그 5개의 감정 중에서도 약간 대장적인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엄마의 머릿속을 보면 슬픔. 슬픔이가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분노. 버럭이가 어. 중간에 앉아 네, 있거든요. 네, 각각 그 중간 코어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네. 감정들이 있는데 네. 혹시 언니들은 날 본인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나의 코어 감정은 이것이다라는 게 있나요? 저는 소심이. 의외다. 저의 코어 감정은 소심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들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 소심이가 좀 코어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계속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맞나? 지나고 나서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리고 하는 중에서도 잠깐만 이거 지금 선을 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잘 해보고 싶은 거지 뭐든. 그래서 저는 저희 코어 감정 소심이고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소심이가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안 돼. 안 돼, 조심해야 돼. 이거 맞는 거야?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의 핵심 감정은 소심이랍니다. 네. 저는 완전 기쁨이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도 소심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소심이가 49, 기쁨이가 51 나머지는 어디 이라고 갔어? 하면 없네. 나머지 어디 갔어? 그냥 비슷한 걸로. 왜 바뀌었어요? 근데 나이 많을수록 점점 겁이 많아지지 않아요? 좀 소심해지고 뭘 함에 있어서 망설여지고 이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한 30대 초반에 한번 대인 기피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사건을 계기로 더 좀 완전히 확 온 것 같아요. 소심이 쪽으로. 신기하다. 변하는 것 같아요. 도희님은 아까 딱히 찝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슬픔이 근데 진짜 굳이 변하는 것 같은 게 그건 진짜 요즘의 감정인 거고 이 안에서도 바뀌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남들보다 변하는 게 급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급격하다기보다는 압도하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공감됐어. 참다 얘가 이제 분노의 모든 게 다 뚜껑이 막 열리면은 분노가 앞에서 이걸 끌고 옆애들 시킨 대로 탁탁.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네, 애들인데 그런 게 저는 좀 인생에서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게 좋잖아요. 20 맞아, 이렇게 맞아. 가는 게 좋은데 하나가 항상 70이고 이런 식으로 좀 갔던 것 같아서 요즘이 나이 드니까 그럼 달라지는 게 그런 거겠죠? 그나마 좀 이렇게 비슷해진 것 같고 어린 시절에는 어느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씩 압도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특히 사춘기 때 우리 다들 분노. 분노들이 버럭이가 아주 그냥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분노는 활성화가 안 돼요. 그치. 뭘 해도 그냥 행복하고 기쁨이가 아주 메인 기쁨이가 감정이 이제 돼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활성화되는 거죠. 맞아. 상황마다 좀 달라지는 것 다르긴 같아요. 한다. 다르긴 한다. 왜요? 근데 유수님은 어떤데요? 저는 슬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 슬픔이가 그러니까 여기 너무 단순하게 슬픔 하나로만 표현을 했는데 슬픔이가 갖는 그러니까 슬픔으로 귀결되는 감정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연민이나 동정 이런 거가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연민을 갖는 내 사자성어가 기억이 안 나요. 측은지심? 그치. 그러니까 난 측은지심이 저의 감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한데 그거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감정을 굳이 이제는 그 5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슬픔이 약간 기본 베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다들 보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네. 그리고 저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현우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우리가 분이죠. 사주를 살록에서 보러 왔던 가장 들어서 아는. 나 언제 데려갔어요? 나는 가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갔었는데 그때도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유주 씨를 보면은 눈물이 자꾸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슬픔이 많은, 그러니까 울음이 많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운다기보다는 그냥 눈물이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눈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 다 너는 어릴 때 참 눈물이 많았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가 날 그렇게 괴롭혔어?라고 물어보면
괴롭힌 건 아닌데 네가 그냥 뭔가가 불편했나 봐. 그때는 얘기를 잘 못하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코어 감정은 슬픔에 좀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감정 얘기하다 보니까 그 그려지는 모습들도 그 감정별로 다 다르게 그려졌잖아요. 그것도 되게 찰떡이지 않았어요? 딱 보면서. 근데 이제 이게 또 도희님이 보기에는 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편견을 느껴질 수도 갖게 할 수 있겠는데 있는. 근데 저는 정말 슬픔이는 내가 생각했던 슬픔의 모습이었고 기쁨이 또 내가 상상하던 기쁨의 모습이었고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다 제가 상상하던 그런 느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꽤 잘 표현해냈다. 슬픔이 목소리가 정말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슬픔의 목소리 맞아. 생김새보다 맞아. 목소리가 정말 찰떡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 연기 목소리 되게 잘했어. 좋았어. 제가 생각하는 슬픔에 가까우면 정말 말랐어야 될 것 같거든요. 되게 삐쩍 마르고 외롭고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많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아시겠죠? 네. 기쁨이는 그대로였어요?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 제가 너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형상화가 돼 아, 그래? 있어가지고 기쁨이가 그래서 나머지 참 캐릭터들은? 나머지 캐릭터들이요? 나머지 캐릭터들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그게 안 들었어? 않는데 근데 저는 사실 까칠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 스무스하고 까칠이라는 분노가 머리 위로 뚫는 그게 저도 참 버럭이 좋았어요. 제일 버럭이. 버럭이. 저는 그 디스커스팅이라고 영어에서 맞아요. 나오는데 그 까칠이라는 역할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슬픔이 다음으로 저는 까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캐릭터가 저는 약간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있어서 근데 너무 내가 생각하는 우아한 까칠이의 느낌이었어.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 저렇게 까칠해줘야지. 약간 괜찮은 이런 것 느낌이 같아. 있었어. 그리고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아.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슬픔이 핵심 감정이 되는 순간이 오나? 왜 엄마의 메인 감정은 또 그 슬픔이죠. 슬픔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기. 화를 되게 쉽게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의 모습이 또 화면에 그 핵심 감정들로 잘 또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빠의 모습과 아빠 머릿속에 있는 그 메인 감정이 저는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버럭이 그렇게 같진 막 않았어. 버럭하진 않았어. 근데 거기에 다 버럭이가 있지 않았어? 좀 다른 모양의 버럭이들 소심이도 아니었어? 있었어요. 소심이도 있었구나. 다 똑같이 생긴 캐릭터인 줄 알았어.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막판에 가면은 라일리가 그러니까 슬픔이야 기쁨이가 어딘가로 탈출을 하죠. 탈출한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라일리가 이제 라일리의 행복을 걱정이 위해서 되니까. 막 이제 핵심 본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남아있는 까칠과 분노와 소심이가 일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라일리가 뭔가 이 인생이 꼬여 보이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막 그렇지. 이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거 되게 특이하지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아니라 그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법했어. 기쁨과 기발했어.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게 사이코패스야. 남는가. 그쵸. 사이코패스야? 아니 사이코패스는 아니야. 5가지 감정이 다 사라져야 되지 않아? 까칠하고 모르겠다. 화나고. 어쨌든 감정을 아예 느낄 수 그러다 없는 거 가끔 아니야? 그러니까 소심하고. 저는 이게 되게 너무 단순화해서 제가 마음으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서 좋았던 게 그런 설정들이 좋았어요. 이 기억을 계속 저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억에 이제 관여하는 게 그런 감정들이고 각각의 감정이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서 기억의 색깔도 다르고 맞아요. 근데 그런 기억들 중에서도 핵심 기억이 있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의 기억이 있고 요 기억들이 인격을 형성한다는 맞아요. 그런 설정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인격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성격의 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아일랜드 오브 퍼스널리티라는 게 너무 생겨가지고 좋아. 이 각각의 섬들이 이 아이가 많이 느끼고 많은 핵심 기억을 가질 때 그렇죠.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면 사실 되게 반드시 분노를 하거나 슬퍼야 되는 순간인데도 그 기억을 가지고 얘가 다시 맞아.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런 거를 꾸며내는 게 참 좋았고 근데 기쁨이랑 슬픔이 지금 탈출한 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핵심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핵심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감정이 하나씩 사라지고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격의 섬들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게 와 이건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거 되게 섬세한 분석이다. 나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맥락도 좀 저는 이게 성격의 섬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생기기도. 불필요한 건 사라지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거 싫다. 더 이상 활성화가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되는 되고 아이돌의 섬은 곧 그렇지. 사라질 거야. 아직 안 그래 이거 인증서 갱신하듯이 어. 성격의 섬들도 갱신되는 그런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음. 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았어. 맞아요. 그리고 나의 과거의 성격의 섬들에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미래의 성격의 섬들에는 지금의 성격의 섬들과는 다른 섬들이 생성돼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포인트들 되게 좋았거든요. 영화 속에서. 좋았어요. 생각 기차라는 것도 좋았고 생각 그리고 기차. 라일리가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그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제가 지난주에 한 20년 지기 친구들을 정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른 기억들을 서로 각자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딜 놀러 갔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저 밑에 있는 기억들이 단편에 살짝 반짝거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이런 정말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 구현한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기억 조정소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서로 다른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쵸. 내가 알던 애가 아닌 거야. 내가 과거에 얘를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각자의 인격 섬들이 새로 생겨나고 과거에 있었던 인격 섬들이 사라지는 아마 그런 경험들 각자 하지 않았을까? 이걸 보면서 지금 내 안에는 어떤 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개 이렇게 써봤거든요. 별로 없는 거예요.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래? 적어도 세 그래. 개 이상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보자. 일섬. 각자 갖고 있는 인격 갖고 섬? 있는 인격섬. 나는 일섬? 나 써놨는데. 아 그래? 일섬이랑 가족섬, 돈섬, 그다음에 먹섬? 너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정도? 다 비슷할 것 같아. 어. 왜냐면 이 정도가 특별한 취미가 되면, 없다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서 도희님 이제 거기에 사랑섬. 팟캐스트 섬? 아 팟캐스트 섬. 도희님 여기서 아이돌섬 아직 있다 그랬어. 아이돌 섬 있어. 그 내가 아이돌섬 볼 때는 너무 궁금하다. 저는 되게 있어. 창피하기 때문에 섬을 공개할 수 없어요. 근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즐거움을 계속 발견하는 거를 좋아하고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 뭘 같아요. 좋아하는지를 맞아요. 되게 네. 중요하게 그런 것 생각하는 같아. 사람이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좀 많은 섬이 활성화되는데 꺼내놓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 중에 섬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제 섬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야 생각보다 유주님은 좀 난 좀 단순해. 단순한 카테고리로 크게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면 도희님은 작게 많아요. 엄청 네. 많이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독님만의 그래 이거는 나만 갖고 있는 섬이야. 이런 거 있어요. 결벽섬? 그 유주님 짱 아니야? 나는데 거기에 지금 오부제 여러 가지 가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소비섬이네. 소비섬. 아니 근데 소비섬은 확실히 있어요. 전 소비섬 어. 있는 것 같고 결벽섬도 좀 있는 것 같고 전 청소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섬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 청소섬 없어요. 나도 결벽섬도 없어요. 없어? 네. 아 진짜? 없어요. 지금 저 비활성화되어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뭐? 여행섬. 미쳐버릴 것 같아. 난 연애섬이라고 할 줄 알았어. 미안해요. 연애섬은 무너졌어. 아 그래? 무너졌어. 다시 생겨날 거야. 연애섬은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근데 그 세상 속에서도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For 유주. 그러니까 상상 속의 남자친구. 정말. 진짜로. 그러면 우리 각자 그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소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인물이나? 우리 이미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맞아. 그쵸, 전 빙봉밖에 남지 맞아. 않았어요. 진짜? 나는 그 남자애 인상적이었거든. 폴 라일리. 아. 널 위해서라면 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같은 맥락에서 대화할 때 라일리가 이제 조금 이상한 거야. 기쁨이랑 슬픔이 사라져가지고 계속 버럭같이 소심해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이상하다고 느낌을 가지니까 아빠한테 계속 눈치를 주잖아요. 당신 얘기 좀 해보라고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었잖아. 미식축구 생각하고 그게 보이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다섯 감정들이 미식축구 보다가 갑자기 와 이러다가 야 눈치 이상이다. 이상하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약간 남녀간의 대화할 때 그 느낌이나 이런 상황들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너무 웃기죠. 엉뚱한 말 하니까 엄마 갑자기 이상한 남자 그래서 잘생긴 상상 속에 무슨 어디 비행사라고 했는데 브라질 비행사라고 했나 나타나가지고 브라질 말하면서 일로 오라고 하는데 저 남자 때문에 그 남자랑 헤어진 거야? 그랬는데 다른 선생님 상상 속에서 똑같은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환상 속에 있는 어떤 연인의 느낌은 다 비슷한가? 저는 그 꿈 제작소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잘 때.
근데 요즘에는 꿈 제작소가 폐업을 했는지 꿈을 잘 안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나의 꿈 제작소는 지금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나. 난 부러운데 꿈을 안 꾼다고 해서. 맞아. 난 좀 신나는 꿈을 꾸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어떤 이상한 꿈을 하나 꾸긴 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연락을 하긴 했는데 동생이 죽는 꿈을 꿔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너 건강하냐고. 그런 건 좋은 꿈이라고 그랬던 것 좋은 꿈이라고 그래서 같은데? 로또를 샀어. 어머. 안 됐어요. 어제 발표 났는데 안 됐더라고. 오랜만에 꿈을 꾸긴 했는데 뭔가 그냥 나의 꿈 제작소가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 나에게 즐거운 꿈을 좀 많이 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꿈을 안 꾸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활발하게 저도 제작소가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요. 네.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저는 되게 그쵸. 좋은데요. 아이돌 나왔구나. 즐거운 이번 꿈을 달에 꾸면 누가 나왔어? 얘기하지 않을게요. 즐거운 꿈을 꾸면 그러니까 저는 꿈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제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기억을 못 하는 건데 무의식 중에 저장돼 있었던 기억 같은 게 꿈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폐기되고 보관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떨 때 막 그럴 때 있어요. 꿈속에서 내가 분명히 잊고 있던 건데 내가 이걸 겪었고 중요한 기억인 것 같은데 잊었다는 것도 생각이 났어. 그래서 꿈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잊었을까 이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생각이 났고 어디 쓰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면 잃어버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도 꿈을 통해서 한 번씩 내가 그런 감정을 만나서 내가 그래서 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저의 기억들은 뭔가 그 저장소와 이 뭐였죠? 쓰레기통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사라져는 그렇게 있다가 어떤 계기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도 완벽하게 잊혀지는 기억들이 있을 거라는 그쵸, 거지. 맞아요. 그게 되게 좀 네. 가슴 아픈 것 같아. 근데 보면서도. 나는 내 머릿속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잊어버렸으면 좋겠는 기억은 죽어도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는 기억들이 하이킥하게 있어. 되는. 하이킥하게 계속 되는. 생각하니까. 그거는 제발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자꾸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너무 있죠. 신기해. 저도 있어요. 있죠, 다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릴 적의 기억들. 왜 꼭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냐고. 뭐죠? 나도 궁금하다. 제가 예전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춤을 되게 잘 추는 남자애 둘이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이 듀스에 나를 라고 해가지고 걔네 둘이 그거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끼워달라고. 그렇게 끼워달라고 매일 같이 가서 내가 나 왠지 무한도전 레전드 춤 약간 생각나는데 그래? 감독님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뭔지 나를 아시죠? 돌아봐 그대 나를 돌아봐 난 지금 늘 끼워달라고. 근데 걔는 3인조가 안 된다 그럼. 그래서 매일같이 한 일주일을 가서 제가 막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 결국 거절당하는 기억이 아직까지 안 잊혀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서 이불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이불킥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올라가서 했을 때가 더 이렇게 갈 것 같아. 다행이다. 안 올라간 게 다행이다. 근데 아니. 그건 성격이 다른 거지. 감독님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 맞아요. 어릴 때부터. 네. 나는 올라가서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뭐 하지 못한 거. 그럴 거면 찌질하게 매달리지 말 걸. 어차피 못 할 거. 시작하지 말 걸. 약간 이런 후회? 그럼 이 얘기도 해보자. 혹시 내 머릿속에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남자친구 생겼어요? 핫했던 그런 얘기는 하지 말도록 최근에 정말 핫한 이슈였던 그 코인 상장 폐지. 제가 당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폐지됐어요? 상폐됐어요. 그래서 분노를 설마 느끼면서- 될까 그랬잖아. 근데 제가 아니겠지 그때 그랬잖아. 정보를 잘못 갖고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코인으로 샀으면,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샀으면은 유지가 되고 원화로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될 수밖에 그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원화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상폐가 됐죠. 진짜. 이거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이럴 땐 더 이럴 때 힘든 기억으로. 울어야 된다고. 더 힘든 기억으로. 슬픔을 기쁨이다. 꺼내라고. 핵심 기억은 기쁨이야. 감정 그런 기쁨이야. 핵심 기억 기쁨이네. 나 오늘 세상 기쁘다. 왜냐면 저는 가출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진짜?
대학교 때. 왜? 아 대학교 때가 무슨 가출이에요. 아니 근데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 왜? 아니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엄마도 이제 짜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머리를 그때 오렌지색으로 머리를 어머. 염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거를 그때는 이제 염색이라는 걸 처음 해보고 그런 오렌지색 된 머리에 다시 까만색을 입으면 까만색이 아니고 초록색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는 비싼 미용실을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또 머리를 뭐 탈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맡겼는데 머리가 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노랗게 뭐 이상하게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몇십만 원을 쓰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좀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안에서 내 머리를 쥐어 박은 거예요. 에이그 막 이러면서. 근데 난 그게 너무 상처였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내 앞에서? 머리를 쥐어 박다니 막 이렇게 된 거야. 부끄럽게? 그래가지고 이러고 뛰쳐나가가지고 친구집에를 갔거든요. 근데 같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진짜 귀엽다. 그래도 너무 분노에 차서 내가. 근데 전화했어, 저는 두 엄마한테. 분의 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랑 가장 분노했던 기억 이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가슴이구나. 정상과 비정상 나는 항상 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 왜? 나의 경험 꺼내둘 수 없다. 느끼고 있네요.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꺼내봐요. 저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아까 뭐 어떤 게 인상적이었냐고 하셨잖아요. 빙봉 외에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제어판이었어요. 그 헤드쿼터에 있는 제어판. 그 제어판이 색깔이 다 없어지는 게 네. 예전에는 그냥 봤는데 지금은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냥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그 시절이 통째로 너무 싫었나 봐. 어릴 때 어떤 부분에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뭔가 제어판이 퓨즈가 나간 이 상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라일리가 이제 아무 감정도 못 느껴.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부분도 그래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거 보면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의 헤드쿼터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제어판이 무조건 넓어지는 거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런 연습도 계속 해야 내가 자연스럽게 내 감정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걸 해야 제어판도 계속 늘어나고 감정들도 더 많아지고 버튼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인간이 하는 경험이 이제 뭐 못 견딜 정도가 이르러지면 이게 하나씩 없어지는 거겠죠. 뭐 조이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제어판도 줄어들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네. 나는 내 감정의 제어판들이 확장이 됐을까 더 축소됐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겼어 보면서. 저는 좀 축소됐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들면서 축소됐을 것 같아요. 더 축소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떠한 현상을 봐도 옛날에는 너무 기쁘고 너무 슬펐던 게 그만큼 안 기쁘고 그건 안 슬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흥이 좀 줄어드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자극에 왜 그래서 어른들이 막장 드라마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다이렉트하게 그런 감정이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무뎌져. 무뎌지는 거지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제어판이 좀 아마 20대, 30대 초반까지가 가장 넓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드는 느낌이 사실 요즘에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확장되는 감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잘 느껴지는 감정도 있는 것 같고, 반대의 감정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기쁨과 슬픔은 확실히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긴 해요. 감정의 농도가. 근데 이제 뭐 나를 좀 챙겨준다거나 이제 챙김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고마움에 대한 감정은 확실히 더 커지는 것 같아. 내가 과거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았던 것들을 나중에 나이 먹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훨씬 더 고맙게 느껴지고 더 진해지는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머 이걸 준비하기 위해 어떤 감정으로 어떤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어머 너무 고맙다 약간 이런 감정들 그거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거는 확실히. 네.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지 않을까?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20대 때 내가 가장 섬세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수치가 맨날 100까지 올라가던 맞아, 시절이 맞아. 있죠. 근데 그때는 지금 내가 안 갖고 있던, 아니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제어판의 버튼이 분명히 없었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불과 6년 전인데 그때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안 느껴졌던 게 지금은 이런 다정한 시선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요새 제가 그래도 좀 제어판이 넓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저희가 모임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노력의 일부가 아닐까요? 이 맞아요. 넓어지고 있는 걸 거예요. 저는 확실히 분명히.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저도. 생각이. 왜냐면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생각만 하게 되는데 너무 달라. 난 살롱에서 만난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신 거 아니었어요? 선택한 거지만 얻어 걸린 애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같은 학교, 뭐 같은 회사, 뭐 이렇게 만났으면 좀 달랐을 수 맞아, 있지 맞아, 않을까. 맞아. 근데 그치, 너무 네. 다 다른 직업에 네. 다른 환경이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저의 제어판에는 5층기나 6층기의 버튼이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런 지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기다리고 들어요. 있어. 기다리고 있어. 덜덜덜덜. 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갱년기라는 버튼이. 이제 갱년기 그치 우리도 있지 않을까. 피해갈 수 그래, 없는 그거 웃겨서 사춘기 버튼 뭐야, 별거 아닐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우린 다 그게 못하는 걸 아는데. 못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버튼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늦바람. 맞아요. 늦바람. 늦바람도 있을 뭔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분명히 수 있을 거야 있겠죠. 다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아직 못 본 언니들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은하님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렇죠. 은하님도 처음이었으니까 어떤 언니들이 보면 좋겠다. 왜 막 굿보이 컴플렉스, 굿걸 컴플렉스 이런 단어들이 한창 나돌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20대 후반 막 이럴 때였는데 나도 약간 굿걸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들한테 뭐 착하게 굴어야 돼, 잘해줘야 돼, 배려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사는 이 세상의 굿피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참고 살지 말자. 우리 감정들을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걸 표출하는 것도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고 살자. 그런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하게. 혹시 오늘 되게 슬픈 언니들. 난 너무 기뻐. 너무 기쁘지 않은 얼굴로 기쁘다고 말하니까. 난 너무 기뻐. 오늘 되게 슬픈 감정을 크게 느끼고 있는 언니들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은 그 슬픈 감정이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슬픈 감정을 요새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는 언니들이 맞아. 보시면 좋겠다. 저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겠는 사람들. 난데? 뭔가 한 번씩 보면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게 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감독님이 해버리셔가지고. 정말? 근데 저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외롭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감독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빙봉만 봐도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디즈니에 대해서 저처럼 거부감이 있는 언니들이라도 한번 보세요.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있다. 맞아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 너무 재밌게 얘기 잘 나눴고요. 아몬드와 인사이드 아웃으로 2주 동안 우리 감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다음 달에는 또 도희님께서 기대되는군요. 도희님이 준비한 책과 영화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 어떤 영화인가요? 다른 선택지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골랐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랑요. 요즘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소설을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둘 다 안 봤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특히 테넷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비껴가고 철저히 제 중심적으로. 네. 발제 준비하신다는 저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다음 달에는 그럼 도희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나